8. 산상태왕. 산상태왕은 글자 그대로 산 위에 있는 태왕이에요. 네. 좀 표현을 뭐 하자면 상으로 올라간 삐리리야. 자, 우시황후의 형사취수가 있고요. 환도성, 천도가. 참 환도성, 천도는 진취적으로 간 게 아니라 쪽팔리게 도망간 거예요. 자, 즉위 원년입니다. 어떻게 임금이 됐냐면 5월에 연우가 태왕에 오르다. 이게 고국천 태왕 19년 서기 197년이에요. 3월에 고국천 태왕이 돌아가시고 왕자들 사이에서 왕위 다툼,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 나쁜 니은이죠. 우시황후가 태왕 계순 1순위인 발기 왕자를 제쳐두고 2순위인 연우 왕자와 형사취소를 함으로써 1순위 왕자인 못합니다. 발기가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신태왕이 돌아가시고 첫째인 발기가 돼야 되는데 이 태자가 나라 사람들이 남무를 추대해요. 그래서 발기는 그 세 번째 발기랑 비슷해요. 딴 나라 갔다 다시 돌아와서 조용히 삽니다. 자, 그리고 남무, 국촌태왕이 임금이 되시고 자동친전 제2차 자원배척의 주인공이시죠. 왕이 친히 군사를 데리고 가서 한족을 아작을 내버리신 분입니다. 근데 후사,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황후가 그 바로 밑에 동생은 발기하고 남무 왕자 고국촌태왕은 동복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발기가 더 권력이 세죠. 그런데 이복, 다른 황후한테서 난 연우와 두 집 갔는데 발기한테는 태왕이 돌아갔었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 발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떠보는 걸로 보고 자칫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원칙적인 얘기만 한다고요. 그리고 연우한테 가서는 왕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해. 즉 연우가 마음에 든 거죠. 알고 보니까 고구려사 초락에는 연우하고 고국천 태왕 시절부터 썸씽이 있었다고 좀 나옵니다. 이미. 그래서 시하고 사이가 가까운 연우를 태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수 왕자는 문무겸비한 장군이죠. 왕자면서.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연우가 태왕의 자리에 오르게 생겼으니 발기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발기가 내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발기가 이기질 못해요. 3일 동안 싸웠는데 승부가 나지 않아서 도망갑니다. 할 수 없이. 자, 도망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서쪽의 제후였던 공손탁, 대방 쪽에 대방. 그 지역으로 가서 군사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는데 빌려줘요, 3만을. 근데 그 군사 3만이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대충 싸우죠. 그리고 공손탁은 고구려의 제후로 있다가 이 기회에 자기도 태양 한번 해보자, 독립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래서 발기는 공손탁의 군대 빌려와서 싸우지만 계수왕자한테 집니다. 지고 쪽팔려서 합니다. 발기가 자결함으로써 발기의 처와 자식들은 살아나요. 그리고 계수는 그 발기의 시신을 잘 묻어줍니다. 자, 이 결과 산상태왕이 왕 내란이 일어남을 불구하고도 왕이 되는 과정을 겪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첫째, 정통성 시비로 태왕의 권위가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우왕후를 비롯한 외척들, 귀족들의 힘이 세집니다. 태왕보다. 또 결과 두 번째는 고구려 영토 서쪽에 제후했던 공손탁이 대방국, 요소와 유주 지역입니다. 요동 일부를 대방국을 세웁니다. 이에 따라 고구려 영토가 축소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저 빨간 쪽에 대방 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별표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찐 삼국사에서는 그 환도를 어디로 보냐? 자, 우리의 책 보고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볼게요. 여기 지금 이게 발해만이고요. 이게 산동. 자, 순천을 찾으세요. 이게 지금 북경입니다. 지금의 북경. 자, 지금 위남성이 이쯤에 있고요. 항상 수도, 저 유리광묘 진영 요거 보입니까? 이쯤에 유리광묘 진영이 있어요. 그러면 두곡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쪽에 두곡이 있다는 얘기죠. 요 살짝 평지 보이죠? 요점 어디가 두곡인 겁니다. 거기서 돌아가셔서 두곡의 장례를 지냈으니까. 그게 유리광의 묘가 있는 진영이에요. 유리묘진. 네. 자, 그래서 국내성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황하 이북의 평야지대를 안이라고 그래요. 나라 안. 근데 안인데
발음은 아니고 한자로 쓸 때 내라고 쓰죠. 이거를 나라 안 지역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한자로 쓰면 또 나라 국자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국내라고 쓰고 발음은 나라 안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 안, 성, 위남성이라고 저는 추측을 했고요. 근데 지금 기록은 국내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성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 게 실제는 나라안성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 지역을. 자, 왜? 여기가 수도가 될 만하면 산이 있죠? 자, 외적에 침입할 수가 없잖아요. 산이니까. 밑에만 막으면 되고 밑에는 평야지대야. 강이 흐르고 평야고. 그리고 위는 산이고 평평해. 여기가 수도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 다 바라다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환도는 어디냐? 바로 산성이잖아요. 산성. 산에다 성을 쌓거든요. 그 기록에는 우산이라고 나요. 우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서는 우소우자잖아요. 소는 뿔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이렇게 뾰족한 산이야. 거기 테두리에 산성을 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수도의 역할을 했어. 환도가. 어디로 보냐? 바로 양원이라고 써 있는 곳 있죠. 위에 산이 있고 밑에 평야가 있잖아요. 요 양원을 저는 환도라고 봅니다. 환도. 자, 그래서 요 나라 안에서 환도로 천도를 한 겁니다. 요 지역에서 여기가 평지잖아요. 분지. 높은 곳에 평지란 얘기예요. 수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산이 있고 평지가 있는 곳.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보면은 여기가 바로 뭐다? 그렇죠. 수도죠. 바로 수도. 그래서 저는 이쪽을 환도성으로 봅니다. 자, 산상태양 원년 9월에 형사 취소를 합니다. 산상태양이 본래 우왕후 때문에 왕위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장가들지 않고 우씨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자, 2년 2월 환도성을 쌓다. 자, 원년에 왕의 권위가 떨어졌죠. 정통성 있는 발기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정통성 없는 연후가 왕이 됐고 형사 취소원에서 뭔가 찜찜하니까 요 지역으로 환도성을 쌓았어요. 이건 곧 다음 연도고 지금. 그 전에 대방이 이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평양성이 가까워요. 바로 쳐들어오면 자신이 없는 거야. 왜? 대방은 공손씨가 이제 막 일어날 때잖아요. 그러면 힘이 세. 여기는 지금 정통성 시비도 걸려있고 내부 수습도 해야 돼. 약해. 그러니까 환도성을 쌓아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겁니다. 대방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13년 10월 환도로 첨도합니다. 10월에 산상태양이 환도로 덕을 옮겼다. 자, 이쪽에서 일로 옮긴 거예요. 자, 이 환도성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환도성은 밀도예요, 밀도. 비밀수도. 즉, 난리를 피해야 하는 도성의 역할을 한 거예요. 벌써부터 질 예상하고 도망갈 궁리부터 했네? 답답하죠? 동천태양은 산상태양의 아들이에요. 자, 산상태양의 아들이 동천태양입니다. 근데 산상태양의 부인이 둘이잖아요. 하나 우시정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후라고, 소왕후라고 해서 적을 숫자 써요. 소후라고 해서 두 번째 얻은 황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동천태양이에요. 네. 주씨의 딸이라서 주통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또 고구려사철학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동천태양은 본인이 힘이 없는 집안이잖아요. 어머니가 귀족도 아니고, 제후도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무지하게 겸손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려고 그러고. 이분이 문무를 겸비한 왕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떤지도 알고, 나라가, 그렇게 강했던 고구려가 약해졌구나라는 것도 인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자, 대방하고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되찾아오세요. 또 동천태양이. 자, 보겠습니다. 즉위 원년이다. 산상태양이 5월에 돌아가시고 그해 5월에 동천태양이 19세의 나기로 즉위하였다. 이제 3세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2세기가 끝나고 동천태양. 자, 동천태양 20년. 동천태양 20년입니다. 나라를 많이 부강하고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8월에 위나라 광구검이 침략합니다. 자, 발단은 16년 242년에 동천태양이 장수를 보내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격파해요.
자, 요동의 서안평. 4년 후에 20년에 위가 유주자사 관구검을 보내 만명을 거느리고 현토로부터 침략해 옵니다. 자, 서안평을 쳤다는 얘기는 안평이 이쯤에 있는데 이쪽에 서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요동 지역에 서해안평을 쳐서 대방 쪽을 함락시킨 거예요. 예. 아니면 대방의 일부를 함락시켰거나 관구검을 보내서 칩니다. 그런데 현토니까 또 대방 위쪽, 용성 위쪽 또는 태원 위쪽이죠. 거기가 현토예요. 항상 일로 침략을 해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자, 보자고요. 1차전 승리, 동천탕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비류수에서 싸워 패배를 시키니 이겼다는 얘기죠. 베어버린 머리가 3천여 급이었다. 또 2차전 또 싸웁니다. 병력을 잃고 다시 양맥의 골짜기에서 싸워 또 패배시켰는데 목을 베거나 사로잡은 게 3,000명이었다. 자, 3차전은 동천탕이 철기 5,0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공격. 철 기마병이에요. 기마병 5,000이면 보병이 최소 이거 3배니까 1.5만 명, 최소 2만 명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구검은 자, 1차에 10,000명 데리고서 1차에서 3,000명 죽었어. 2차에서 3,000명 죽었어. 4,000명 남은 것 중에 1,000명 부산병이라고 치면 3,0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최대. 이 3,000하고 동천태안 2만하고 붙었는데 이 2만이 져. 18,000명이 죽었대요. 예, 괴멸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어쨌든 왕께서는 1천여 기병 1,000명만 데리고 압록원 후퇴했다는 얘기죠. 압록이라는 지역으로. 자, 이거를 지도를 갖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관구검이 1만 명이 왔어요, 지금. 자, 지도를 보세요. 1만 명. 자, 그래서 현토 쪽에서 붙습니다. 현토에서 붙어. 1차에서 붙었는데 졌어. 그 몇 명이 죽었어? 3,000명이 죽었대. 자, 그래서 양맥으로 후퇴를 합니다. 동천태양이 양맥 지역으로 와서 2차를 또 싸웠는데, 예, 관구검이 2차에서 또 졌어. 3,000이 또 죽었어. 자, 3,000, 4,000, 6,000이 죽었네? 10,000명에서 6,000을 빼면 얼마? 4,000이죠. 그 4,000에서 1,000명 부상병 치고 3,000 남은 거야. 이 3,000하고 고구려 동천태양 2만이죠, 2만. 보병이 5,000이니까 2만 명이 붙은 거야. 근데 이 2만 명이 죽었어. 1.8만 명이 죽고 왕은 1,000 기병 데리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예. 도망가요, 도망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시절, 고대 시절의 전쟁은 쪽수 싸움, 머리수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기마병 하나당, 자, 기병 하나당 보병 10명에 해당이 돼요. 기병 5,000이면 보병 5만이라고. 그런데 졌대. 어쩌면 기병 보병 합쳐 2만 정도 되는 병사가 3,000명한테 졌대. 여러분들 이해가 가야 안 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모르는,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군사 최소 3만에서 4만이 불시에 기습을 한 거야. 이 2만 명을 기습을 한 거라고. 관구검의 3,000은 이건 허당이라고 해. 왜? 10,000명이 왔다. 1차에서 깨졌어. 그리고 2차에서 또 졌어. 남은 3,000은 겁이 난다고. 자기도 죽을까봐. 사기가 떨어진 3,000명은 의미가 없다고. 뭔가 새로운 3, 4만 명, 기세등등한 전의를 불탄, 이게 쳐서 이긴 거죠. 그 병사가 누군지는 이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익을 본 자, 요서 지역에서 사냥을 하던 임금님, 이미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알 거고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땡땡 국가의 땡땡 왕이 대방과 낭랑을 약탈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네, 약탈, 노닥질하였다. 노닥질이 뭔 뜻인지 알죠? 사람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쓰거나, 그리고 거기 있는 말, 소, 금부치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빼서 산적이 노닥질할 때 돈 가치 되는 거는 다 가져오잖아요. 사람은 노비로 쓰고. 그렇게 노략질하였대. 이 전쟁은 고구려하고 위나라를 상대로. 그게 바로 고구려 사출하게 나오는데 백제의 고이왕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 나기 몇 년 전에 고이왕이 어디 가서 뭘 한다? 예, 요서지의 부산에 가서 사냥을 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20년 10월에 관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했다. 지금 동천태양이 도망갔잖아요.
도망을 갔고, 환도성. 가서 환도성을 먼저 칩니다. 예. 그리고 환도성을 함락시키고 선안을 도륙하였으며, 장군 왕기를 보내 동천태양을 추격을 합니다. 또 추격도 해요. 자, 동천태양이 남옥조의 중령으로. 그래서 저는 중령을, 남옥조를 이쪽으로 보고요. 이쪽은 동옥조라고 했습니다. 중령을 어디로 보냐면, 이게 중령으로 나오잖아요. 대나무가 있어야 돼, 대나무. 그래서, 대나무, 우리 보령쯤이 북과 한계선이거든. 보령이 대나무 유명하잖아요. 피스텍이 산동받는 여기가 중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쯤을 저는, 남옥조, 이게 동천태양이 도망간 곳으로 봐요. 동천태양은 남옥조 중령으로서 병력을 수습하였고, 동천태양이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빠르게 왕기의 군대를 공격하여 승리하였고, 아까 왕기를 보냈잖아요. 관구검이 왕기 쳐서 이겼고, 이후 낭랑으로 그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관구검이 그냥 낭랑에서 퇴각하였다라고 나와요. 아니, 그 3천의 군사 갖고 18,000명을 죽이고 2만 명을 이긴 관구검이 왜 도망가? 싸워서 이기면 되지 또. 자, 지금 이쪽 중령으로 도망왔다가 다시 왔는데, 관구검은 환도성도 불타고 국내성도 불태우고 불내성이라고 이런 모욕적인 거 짓고, 여기 낭랑에 있다가 동천태양이 오니까 1만에서 2만 새로운 병력 추스러서 그냥 도망갔다고 나와요. 도망갔다고 나와. 안 싸워. 왜 안 싸웠겠어? 처음에 도와줬던 3만에서 4만의 군사가 없단 얘기죠. 이때는 없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왜? 10,000명 갖고 1차에서 3,000명 죽어, 2차에서 3,000명 죽어, 3차는 누군가 도와줘서 겨우 이겼어. 근데 그 동천대기 다시 쳐들어왔네? 빨리 도망가야지. 왜? 도와줬던 애들이 뭐 했냐? 자, 실질적인 승자, 백제의 고유왕이죠? 고구려사 초락입니다. 백제 고유왕 13년, 광구금의 난리 중에 고유왕은 그 허를 틈타서 낭랑과 대부왕을 기습하여 수많은 변방의 백성들을 노략질하였다. 실질적인 승자는 백제 고유왕이야. 얼마나 대단해. 앞뒤가 다 설명이 되잖아. 왜? 백제 입장에서는 아직 본인들이 독립을 못했어. 고구려로부터. 그리고 고구려를 직접 치게 되면 백제 밑에 있던 제후들 중에 고구려를 따르는 제후도 있단 말이야. 그럼 반기를 들겠죠. 그러면 내란이 일어나. 고구려 친다는 말은 안 하고 다른 나라 친다고 그러고 몰래 가서 위나라 도와서 고구려 친 거야. 그리고 그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빨리 돌아왔지. 돌아왔다가 그 난리 중에 대방하고 낭랑을 쳐서 노략질하고 돌아온 거야. 그리고 본인은 고구려, 상국인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약은 사람입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위대한 왕이었죠. 위대한 왕. 자, 이렇게 동천태양이 결국은 고구려를 지켜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동천태양의 아드님이세요. 예, 양곡대전이라고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즉위원년 248년, 동천태양 248년에 9월에 동천태양이 죽고 붕어하시고 25세의 나이에 태자 연불이 즉위를 합니다. 자, 즉위 2년이죠. 259년에 12월 양곡대전, 즉 위나라의 침공을 양맥 골짜기에서 물리치다 해서 양곡대전입니다. 위의 침공, 중천태양 12년 12월 중천태양이 둔을 골짜기에서 사냥을 하였다. 이때 위의 장수 위지해가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자, 중천태양이 직접 삼국사에는 친정으로 나옵니다. 직접 정예기병 5,000명을 선발하여 김맥 골짜기에서 싸워 크게 이겼다. 베어버린 머리가 8천여 급이었다. 고구려사 초락의 양곡대전을 볼게요. 위위 장군 모곤에게 명령을 내려 누가? 중천태양이 날랭기병 5천을 뽑아서 본인이 직접 가신 거 아니에요. 왕이 직접 가서 싸워. 변방에 지금 왜 저렇게 침략했다는데 나라가 휘청거릴 상황도 아니고 양맥 골짜기에서 싸워 크게 이겼다. 8천여 급을 배웠고 획득한 병장기와 마필이 병장기의 칼, 창 이런 거예요. 갑옷 그리고 마필, 말들 셀 수 없이 많았다. 이것을 양곡대전이라 한다. 참 대전들이 많아요. 우리가 물리친 것들이. 그리고 상대는 아주 작사를 냈죠. 자, 중천태양의 양곡대전이었습니다.